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술핵,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 깊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먼저 전술핵이 뭔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전술핵은 한마디로 전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소형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핵 배낭이나 핵 지뢰 같은 소형 핵무기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네. 폭격기나 야포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목표물을 더 쉽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략 핵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좀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이 위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술핵은 수십 킬로톤의 위력인데 전략핵은 수백 킬로톤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이나 항만, 도로 등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용도죠. 쉽게 말해 전술핵은 가까운 남한을, 전략핵은 미국을 겨냥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킬로톤, 수백 킬로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와닿질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일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총 2차례의 핵폭탄을 투하했었죠. 그랬었죠.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가 15킬로톤 정도의 위력이었고요. 나가사키에 투하된 펜맨이 그보다 조금 더 강한 20킬로톤이었습니다. 이 핵폭탄 두 발로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울에 떨어진다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그 전술핵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거죠.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네. 주한 미군은 195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기잖아요. 북한보단 이 소련 견제의 목적이었죠. 전술핵 보유량은 1970년대 900여 발로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전 세계 전술핵 철수 흐름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1991년 전량 철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니까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앞서 중국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고요.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하면 사드 배치 이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로 와보죠. 전술핵 배치 가능한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배치할 전술핵 무기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전술핵 무기는 유럽에 100여 기 정도 남아 있고요. 미국 내에 150여 기 정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핵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미지수입니다. 뭐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술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려면 전술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무기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게 반대 측 입장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번 논쟁거리가 되는 뜨거운 감자여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전술핵 배치 문제가 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거의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은 그 후 입장이 좀 바뀌었지만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운을 띄웠으니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술핵이 다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네요.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